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 깊이 있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더 깊은 통찰의 여정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한계에 도달한 공감인, 즉 엠패스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카를 융은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놀라운 심리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살아가는 온화하고 다정한 영혼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그들을 학대하던 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포어미더벨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잔인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경이로운 변화의 순간을 연금술적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수년간 억눌리고 흡수되었던 모든 독이 순수한 심리적 황금으로 변성되는 찰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엠패스는 더 이상 타인의 어둠을 담는 수동적인 그릇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 어떤 조종이나 기만으로도 흐리게 할 수 없는 능동적인 빛의 힘 그 자체가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변화를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에 다다른 엠패스는 그들과 같은 무기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싸움의 판 자체를 초월해버립니다. 현대 심리학이 아직도 온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진실, 그것은 엠패스의 온화함이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때를 기다리며 위장하고 있던 강인함이었습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엠패스에게 이 자기 수용은 더 무서운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학습받았던 내면의 힘, 즉 그림자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융의 원형 이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엠패스는 본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을 구현합니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융은 이 원형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부서지는 대신 경이로운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권적 치유자로의 변신입니다. 더 이상 희생을 통해 타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힘의 위치에서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온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상, 음악과 함께하는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융이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던 현상, 즉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반대로 전환된다는 법칙에 따른 격렬한 폭발에 가깝습니다. 끝없이 주기만 하던 사람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흡수하던 스펀지는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반사하는 거울이 됩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융의 직관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엠패스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디스 올로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엠패스는 거울 뉴런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며 감정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융이 이미 간파했던 사실, 그리고 과학이 이제 막 따라잡고 있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엠패스를 취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뇌의 배선이 그들이 그 힘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그들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엠패스가 마침내 융이 말한 그림자를 통합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부정하도록 강요받았던 억압된 분노, 단호한 경계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엠패스는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를 담는 거대한 저장소가 됩니다. 부모님이 표출하지 못했던 분노, 친구가 감당하지 못했던 슬픔, 연인이 인정하지 않았던 기만. 엠패스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트라우마 저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 축적된 그림자를 단순히 방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금술처럼 변성시킵니다. 수년간 흡수해온 독을 심리적 황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힘들을 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변혁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3단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통찰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됩니다. 1단계, 인식의 순간. 엠패스는 어느 날 갑자기 반복되던 패턴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몫이 아닌 비난을 기꺼이 짊어졌던 수많은 순간들,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사과했던 어리석음, 사랑이란 부스러기 같은 보답을 받으며 끝없이 내어주는 것이라 믿었던 지난 세월. 융은 이를 무의식적 패턴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즉 베일이 걷히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2단계, 그림자의 통합. 엠패스는 자신의 예민함을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무기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초감각적인 능력을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종과 기만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사용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한 엠패스가 심리적 예언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밀하게 사람들의 무의식적 동기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주체성의 확립. 엠패스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를 이룬, 즉 심리적으로 온전하고 자기 주도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그림자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엠패스의 역설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을 낳습니다. 엠패스는 자신의 그림자를 더 깊이 통합할수록 역설적으로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자비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렬하고 분별력 있으며 엠패스의 희생에 기대어 자신의 힘을 확인하던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 예민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이 있다고 느껴왔다면 당신은 이미 융이 말한 공감 능력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는 어둠이 아니라 분별과 자기 보호를 위해 공감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지혜의 빛입니다. 각성한 엠패스의 민감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 상태를 느낍니다. 조종하려는 의도가 완전히 형태를 갖추기 전에 그 낌새를 감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놓치는 미세한 표정 변화와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거짓말을 간파합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말 그대로 그 어떤 매력이나 조종으로도 속일 수 없는 인간 진실 탐지기가 됩니다. 이 변화를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의 포식자. 한 유능한 대리는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교묘하게 떠넘기는 상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상사의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며 자신의 인지 능력마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그림자 작업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방어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상사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적 노동이라는 먹이가 사라지자 상사의 가면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그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흡수해주지 않자 다른 동료들이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조종에 대해 심리적 면역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 내의 조종자. 한 남성은 수십 년간 죄책감, 수치심, 감정적 협박을 통해 자신을 통제해온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경계를 세우려 하면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고 그가 성공하면 피해자 행세를 했으며 모든 대화를 자신의 고통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감정 조절 장치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융의 개성화 이론을 받아들이자 그는 그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의 연민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명 없이 경계를 설정했고 자신의 가치나 선택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조종은 절박해지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그의 참여 없이는 그 역학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계 속의 흡혈귀. 한 여성은 연인의 기분을 맞추고 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떠안으며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란 끝없는 희생이며 연인의 비판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융의 심리적 투사에 대한 글을 읽고 그녀는 연인이 자신을 자기 혐오를 쏟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인이 그녀에게 퍼붓던 모든 비난은 사실 그가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어하고 설명하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관계는 허무할 정도로 빨리 끝났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적인 참여가 없이는 그 관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엠패스는 잔인해지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의식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융이 알았듯이 의식이야말로 무의식적인 조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엠패스는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탈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미래의 모든 조종의 면역이 되는 지혜로 변환시킵니다. 융은 이 과정을 대립물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엠패스는 연민과 분별력, 개방성과 경계, 사랑과 자기보호라는 양극단의 가치를 동시에 품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통합된 전사치유자가 됩니다. 맹렬하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약점은 이제 그들의 강점이 되고 과거의 강점은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특성 모두 의식적인 지혜로 성숙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엠패스에게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파괴에 동참해왔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자신이 무작위로 표적이 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결핍된 것, 즉 진정한 감정, 진실한 연결, 진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귀한 선물을 무의식적으로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 혁명입니다. 치유 불가능한 사람을 치유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온전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관리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해야 할 강점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융의 원리에 기반한 엠패스가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패턴을 인식하십시오. 융은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진정한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호작용을 기록해 보십시오. 언제 기운이 빠지는가? 누가 지속적으로 받기만 하는가? 그런 관계에 머무르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가? 둘째, 그림자를 통합하십시오. 엠패스에게 이것은 억압하도록 배워온 모든 자질, 즉 분노, 건강한 이기심, 설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니라 살아내지 못한 삶의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표현되었어야 할 정의로운 분노일 수 있고 당신의 이기심은 진작에 필요했던 건강한 자기 돌봄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당신의 단호함은 냉정함으로 이장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누수를 막으십시오. 융은 심리적 에너지가 유한하고 귀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관심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활력을 더하고 무엇이 고갈시키는지 평가하십시오. 넷째, 진정한 힘을 체화하십시오. 융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성화, 즉 타인이 원하는 당신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고 고갈되지 않고 베풀며 희생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러한 주체성의 경지에 이르면 당신의 공감 능력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 각성의 여정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위대한 심리적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각성한 엠패스가 가진 타인의 가면을 꿰뚫어보고 기만을 감지하며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는 능력은 치유를 위해서도 해를 가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목표는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한때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존재, 즉 심리적 통찰을 치유가 아닌 조종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엠패스 각성의 가장 높은 경지는 융이 말한 의식적 연민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대신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돕고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공감적 지혜와 공감적 복수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공감적 주권은 복수에 대한 필요성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을 불건강한 관계를 파괴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엠패스의 궁극적인 힘은 타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 가득한 삶.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각성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일단 당신이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결코 헐갑에 당신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더는 못 참겠다고 선언하는 엠패스는 깊이 느끼는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느끼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진정성을 통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독한 사람과 환경을 알리는 당신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신의 깊은 감정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마비시켜버린 인간 경험의 온전한 스펙트럼이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깊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세상이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 깊이 있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더 깊은 통찰의 여정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한계에 도달한 공감인, 즉 엠패스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카를 융은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놀라운 심리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살아가는 온화하고 다정한 영혼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그들을 학대하던 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포어미더벨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잔인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경이로운 변화의 순간을 연금술적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수년간 억눌리고 흡수되었던 모든 독이 순수한 심리적 황금으로 변성되는 찰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엠패스는 더 이상 타인의 어둠을 담는 수동적인 그릇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 어떤 조종이나 기만으로도 흐리게 할 수 없는 능동적인 빛의 힘 그 자체가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변화를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에 다다른 엠패스는 그들과 같은 무기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싸움의 판 자체를 초월해버립니다. 현대 심리학이 아직도 온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진실, 그것은 엠패스의 온화함이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때를 기다리며 위장하고 있던 강인함이었습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엠패스에게 이 자기 수용은 더 무서운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학습받았던 내면의 힘, 즉 그림자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융의 원형 이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엠패스는 본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을 구현합니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융은 이 원형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부서지는 대신 경이로운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권적 치유자로의 변신입니다. 더 이상 희생을 통해 타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힘의 위치에서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온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상, 음악과 함께하는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융이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던 현상, 즉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반대로 전환된다는 법칙에 따른 격렬한 폭발에 가깝습니다. 끝없이 주기만 하던 사람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흡수하던 스펀지는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반사하는 거울이 됩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융의 직관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엠패스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디스 올로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엠패스는 거울 뉴런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며 감정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융이 이미 간파했던 사실, 그리고 과학이 이제 막 따라잡고 있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엠패스를 취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뇌의 배선이 그들이 그 힘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그들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엠패스가 마침내 융이 말한 그림자를 통합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부정하도록 강요받았던 억압된 분노, 단호한 경계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엠패스는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를 담는 거대한 저장소가 됩니다. 부모님이 표출하지 못했던 분노, 친구가 감당하지 못했던 슬픔, 연인이 인정하지 않았던 기만. 엠패스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트라우마 저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 축적된 그림자를 단순히 방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금술처럼 변성시킵니다. 수년간 흡수해온 독을 심리적 황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힘들을 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변혁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3단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통찰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됩니다. 1단계, 인식의 순간. 엠패스는 어느 날 갑자기 반복되던 패턴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몫이 아닌 비난을 기꺼이 짊어졌던 수많은 순간들,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사과했던 어리석음, 사랑이란 부스러기 같은 보답을 받으며 끝없이 내어주는 것이라 믿었던 지난 세월. 융은 이를 무의식적 패턴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즉 베일이 걷히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2단계, 그림자의 통합. 엠패스는 자신의 예민함을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무기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초감각적인 능력을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종과 기만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사용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한 엠패스가 심리적 예언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밀하게 사람들의 무의식적 동기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주체성의 확립. 엠패스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를 이룬, 즉 심리적으로 온전하고 자기 주도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그림자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엠패스의 역설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을 낳습니다. 엠패스는 자신의 그림자를 더 깊이 통합할수록 역설적으로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자비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렬하고
분별력 있으며 엠페스의 희생에 기대어 자신의 힘을 확인하던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 예민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이 있다고 느껴왔다면 당신은 이미 융이 말한 공감 능력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는 어둠이 아니라 분별과 자기 보호를 위해 공감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지혜의 빛입니다. 각성한 엠페스의 민감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 상태를 느낍니다. 조종하려는 의도가 완전히 형태를 갖추기 전에 그 낌새를 감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놓치는 미세한 표정 변화와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거짓말을 간파합니다. 각성한 엠페스는 말 그대로 그 어떤 매력이나 조종으로도 속일 수 없는 인간 진실 탐지기가 됩니다. 이 변화를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의 포식자. 한 유능한 대리는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교묘하게 떠넘기는 상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상사의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며 자신의 인지 능력마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그림자 작업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방어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상사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적 노동이라는 먹이가 사라지자 상사의 가면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그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흡수해주지 않자 다른 동료들이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조종에 대해 심리적 면역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 내의 조종자. 한 남성은 수십 년간 죄책감, 수치심, 감정적 협박을 통해 자신을 통제해온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경계를 세우려 하면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고 그가 성공하면 피해자 행세를 했으며 모든 대화를 자신의 고통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감정 조절 장치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융의 개성화 이론을 받아들이자 그는 그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의 연민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명 없이 경계를 설정했고 자신의 가치나 선택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조종은 절박해지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그의 참여 없이는 그 역학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계 속의 흡혈귀. 한 여성은 연인의 기분을 맞추고 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떠안으며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란 끝없는 희생이며 연인의 비판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융의 심리적 투사에 대한 글을 읽고 그녀는 연인이 자신을 자기 혐오를 쏟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인이 그녀에게 퍼붓던 모든 비난은 사실 그가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어하고 설명하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관계는 허무할 정도로 빨리 끝났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적인 참여가 없이는 그 관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가지 경우 모두 엠페스는 잔인해지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의식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융이 알았듯이 의식이야말로 무의식적인 조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엠페스는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탈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미래의 모든 조종의 면역이 되는 지혜로 변환시킵니다. 융은 이 과정을 대립물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엠패스는 연민과 분별력, 개방성과 경계, 사랑과 자기보호라는 양극단의 가치를 동시에 품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통합된 전사치유자가 됩니다. 맹렬하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약점은 이제 그들의 강점이 되고 과거의 강점은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특성 모두 의식적인 지혜로 성숙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엠패스에게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파괴에 동참해왔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자신이 무작위로 표적이 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결핍된 것, 즉 진정한 감정, 진실한 연결, 진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귀한 선물을 무의식적으로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 혁명입니다. 치유 불가능한 사람을 치유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온전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관리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해야 할 강점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융의 원리에 기반한 엠패스가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패턴을 인식하십시오. 융은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진정한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호작용을 기록해 보십시오. 언제 기운이 빠지는가? 누가 지속적으로 받기만 하는가? 그런 관계에 머무르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가? 둘째, 그림자를 통합하십시오. 엠패스에게 이것은 억압하도록 배워온 모든 자질, 즉 분노, 건강한 이기심, 설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니라 살아내지 못한 삶의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표현되었어야 할 정의로운 분노일 수 있고 당신의 이기심은 진작에 필요했던 건강한 자기 돌봄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당신의 단호함은 냉정함으로 이장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누수를 막으십시오. 융은 심리적 에너지가 유한하고 귀중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당신의 관심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활력을 더하고 무엇이 고갈시키는지 평가하십시오. 넷째, 진정한 힘을 체화하십시오. 융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성화, 즉 타인이 원하는 당신이 아니라 진정한 당신 자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에 대한 지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주권입니다.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 사랑하고 고갈되지 않고 베풀며 희생하지 않고 돌볼 수 있는 힘입니다. 이러한 주체성의 경지에 이르면 당신의 공감 능력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지혜를 얻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 상태를 느끼면서도
그에 대한 책임을 떠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지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융은 이 각성의 여정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위대한 심리적 힘에는 위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각성한 엠패스가 가진 타인의 가면을 꿰뚫어보고 기만을 감지하며 숨겨진 동기를 이해하는 능력은 치유를 위해서도 해를 가하기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개성화의 목표는 상처받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한때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존재, 즉 심리적 통찰을 치유가 아닌 조종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엠패스 각성의 가장 높은 경지는 융이 말한 의식적 연민입니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대신 해결해주지 않으면서 돕고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공감적 지혜와 공감적 복수의 차이입니다. 진정한 공감적 주권은 복수에 대한 필요성을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을 불건강한 관계를 파괴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관계를 창조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엠패스의 궁극적인 힘은 타인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진실한 관계, 의식적인 선택, 그리고 내면의 평화로 가득한 삶.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각성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일단 당신이 명확하게 보기 시작하면 다시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일단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알게 되면 결코 헐갑에 당신을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더는 못 참겠다고 선언하는 엠패스는 깊이 느끼는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혜롭게 느끼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진정성을 통해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마음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결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독한 사람과 환경을 알리는 당신의 조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당신의 깊은 감정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마비시켜버린 인간 경험의 온전한 스펙트럼이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 깊지 않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세상이 안녕하십니까? 마음의 지도를 탐험하는 시간, 깊이 있는 지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는 다른 이에게 등불을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당신의 내면을 밝히는 더 깊은 통찰의 여정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한계에 도달한 공감인, 즉 엠패스입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심리학자 중 한 명인 카를 융은 수십 년간의 임상 관찰을 통해 놀라운 심리적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살아가는 온화하고 다정한 영혼들이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섰을 때 그들을 학대하던 이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포어미더벨한 존재로 변모하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잔인해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부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경이로운 변화의 순간을 연금술적 순간이라 불렀습니다. 수년간 억눌리고 흡수되었던 모든 독이 순수한 심리적 황금으로 변성되는 찰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엠패스는 더 이상 타인의 어둠을 담는 수동적인 그릇이기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그 어떤 조종이나 기만으로도 흐리게 할 수 없는
능동적인 빛의 힘 그 자체가 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나르시시스트들이 무의식적으로 이 변화를 세상 그 무엇보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계에 다다른 엠페스는 그들과 같은 무기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싸움의 판 자체를 초월해버립니다. 현대 심리학이 아직도 온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진실, 그것은 엠페스의 온화함이 결코 약함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때를 기다리며 이장하고 있던 강인함이었습니다. 카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지만 엠페스에게 이 자기 수용은 더 무서운 것을 요구합니다.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학습받았던 내면의 힘, 즉 그림자의 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융의 원형 이론의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엠페스는 본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원형을 구현합니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융은 이 원형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부서지는 대신 경이로운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주권적 치유자로의 변신입니다. 더 이상 희생을 통해 타인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힘의 위치에서 자신과 타인을 치유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결코 온화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명상, 음악과 함께하는 점진적인 깨달음이 아닙니다. 융이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불렀던 현상, 즉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의 반대로 전환된다는 법칙에 따른 격렬한 폭발에 가깝습니다. 끝없이 주기만 하던 사람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것을 흡수하던 스펀지는 전략적으로 모든 것을 반사하는 거울이 됩니다. 현대의 뇌과학은 융의 직관이 옳았음을 증명합니다. 엠페스의 뇌는 실제로 다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디스 올로프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엠페스는 거울 뉴런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있으며 감정 처리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동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융이 이미 간파했던 사실, 그리고 과학이 이제 막 따라잡고 있는 진실은 바로 이것입니다. 엠페스를 취약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뇌의 배선이 그들이 그 힘을 의식적으로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그들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위험한 변화는 지금부터입니다. 엠페스가 마침내 융이 말한 그림자를 통합할 때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부정하도록 강요받았던 억압된 분노, 단호한 경계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 이 모든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엠페스는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만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의 그림자를 담는 거대한 저장소가 됩니다. 부모님이 표출하지 못했던 분노, 친구가 감당하지 못했던 슬픔, 연인이 인정하지 않았던 기만. 엠페스는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트라우마 저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이 축적된 그림자를 단순히 방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연금술처럼 변성시킵니다. 수년간 흡수해온 독을 심리적 황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융은 이 과정을 초월적 기능이라 불렀습니다. 서로 대립하는 힘들을 통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것을 창조해내는 능력입니다. 이 변혁의 과정은 구체적으로 3단계에 걸쳐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융의 통찰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공포 그 자체가 됩니다. 1단계, 인식의 순간. 엠페스는 어느 날 갑자기 반복되던 패턴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신의 몫이 아닌 비난을 기꺼이 짊어졌던 수많은 순간들, 타인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오히려 자신이 사과했던 어리석음, 사랑이란 부스러기 같은 보답을 받으며 끝없이 내어주는 것이라 믿었던 지난 세월.
융은 이를 무의식적 패턴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즉 베일이 걷히는 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2단계, 그림자의 통합. 엠패스는 자신의 예민함을 거부하는 대신 그것을 무기화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초감각적인 능력을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종과 기만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데 사용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한 엠패스가 심리적 예언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밀하게 사람들의 무의식적 동기를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3단계, 주체성의 확립. 엠패스는 더 이상 외부의 인정에 목매지 않습니다. 융이 말한 개성화를 이룬, 즉 심리적으로 온전하고 자기 주도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들은 의식적인 그림자 작업을 통해 스스로를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엠패스의 역설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을 낳습니다. 엠패스는 자신의 그림자를 더 깊이 통합할수록 역설적으로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하지만 이 자비는 더 이상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맹렬하고 분별력 있으며 엠패스의 희생에 기대어 자신의 힘을 확인하던 이들에게는 절대적으로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혹시 당신도 너무 예민하다는 말을 들어왔지만 그 예민함 속에 숨겨진 강인함이 있다고 느껴왔다면 당신은 이미 융이 말한 공감 능력의 어두운 면을 발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타인의 고통을 흡수하는 어둠이 아니라 분별과 자기 보호를 위해 공감 능력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지혜의 빛입니다. 각성한 엠패스의 민감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 상태를 느낍니다. 조종하려는 의도가 완전히 형태를 갖추기 전에 그 낌새를 감지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놓치는 미세한 표정 변화와 에너지의 흐름을 통해 거짓말을 간파합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말 그대로 그 어떤 매력이나 조종으로도 속일 수 없는 인간 진실 탐지기가 됩니다. 이 변화를 3가지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 내의 포식자. 한 유능한 대리는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교묘하게 떠넘기는 상사와 함께 일했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상사의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며 자신의 인지 능력마저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융의 그림자 작업을 적용하기 시작하자 그녀는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변명하거나 자신의 업무를 방어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상사의 평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적 노동이라는 먹이가 사라지자 상사의 가면에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그가 만들어내는 긴장감을 흡수해주지 않자 다른 동료들이 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조종에 대해 심리적 면역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 내의 조종자. 한 남성은 수십 년간 죄책감, 수치심, 감정적 협박을 통해 자신을 통제해온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가 경계를 세우려 하면 어머니는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했고 그가 성공하면 피해자 행세를 했으며 모든 대화를 자신의 고통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감정 조절 장치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융의 개성화 이론을 받아들이자 그는 그 드라마에 참여하기를 멈췄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고통의 연민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그 고통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명 없이 경계를 설정했고 자신의 가치나 선택에 대한 논쟁에 휘말리기를 거부했습니다. 어머니의 조종은 절박해지다가 결국 멈췄습니다.
그의 참여 없이는 그 역학관계가 유지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계 속의 흡혈귀. 한 여성은 연인의 기분을 맞추고 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을 떠안으며 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란 끝없는 희생이며 연인의 비판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융의 심리적 투사에 대한 글을 읽고 그녀는 연인이 자신을 자기 혐오를 쏟아내는 쓰레기통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인이 그녀에게 퍼붓던 모든 비난은 사실 그가 자신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어하고 설명하고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관계는 허무할 정도로 빨리 끝났습니다. 그녀의 무의식적인 참여가 없이는 그 관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경우 모두 엠패스는 잔인해지거나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의식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융이 알았듯이 의식이야말로 무의식적인 조종에 대한 가장 큰 위협입니다. 한계에 다다른 엠패스는 단순히 나르시시스트적 관계에서 탈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 경험을 미래의 모든 조종의 면역이 되는 지혜로 변환시킵니다. 융은 이 과정을 대립물의 통합이라고 불렀습니다. 엠패스는 연민과 분별력, 개방성과 경계, 사랑과 자기보호라는 양극단의 가치를 동시에 품는 법을 배웁니다. 그들은 통합된 전사치유자가 됩니다. 맹렬하게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과거의 약점은 이제 그들의 강점이 되고 과거의 강점은 약점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특성 모두 의식적인 지혜로 성숙합니다. 융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함으로써 깨닫게 된다. 엠패스에게 이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파괴에 동참해왔는지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성한 엠패스는 자신이 무작위로 표적이 된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들은 나르시시스트에게 결핍된 것, 즉 진정한 감정, 진실한 연결, 진짜 공감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선택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귀한 선물을 무의식적으로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의식적으로 나누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엠패스 혁명입니다. 치유 불가능한 사람을 치유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온전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이 관리해야 할 약점이 아니라 방향을 설정해야 할 강점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당신의 에너지를 누구에게 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융의 원리에 기반한 엠패스가 조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패턴을 인식하십시오. 융은 무의식적 패턴을 의식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자책이 아니라 진정한 힘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융은 당신이 무의식을 의식화하기 전까지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호작용을 기록해 보십시오. 언제 기운이 빠지는가? 누가 지속적으로 받기만 하는가? 그런 관계에 머무르기 위해 스스로에게 어떤 변명을 하고 있는가? 둘째, 그림자를 통합하십시오. 엠패스에게 이것은 억압하도록 배워온 모든 자질, 즉 분노, 건강한 이기심, 설명 없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니라 살아내지 못한 삶의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분노는 표현되었어야 할 정의로운 분노일 수 있고 당신의 이기심은 진작에 필요했던 건강한 자기 돌봄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당신의 단호함은 냉정함으로 이장한 지혜일 수 있습니다. 셋째, 에너지 누수를 막으십시오. 융은 심리적 에너지